저는 오늘 두 번째 날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된 이비나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방금 보신 영화 중에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그리고 수학여행, 마지막으로 울며 여자어대의 감독님과 배우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관객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연출한 양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에서 영희 역할을 맡은 배우 권입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에서 아재 역과 음악을 맡은 임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여행을 연출한 이윤석입니다. 울며 여자어대 연출한 남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혜준 역할을 맡게 된 김수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무대에 오시진 않았지만 객석에 앉아 계시는 스태프분들 계시면 한번 같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의 조연출을 해주신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주시고 제작을 해주신 김태훈님이십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실까요? 그 연출팀 해준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작품들은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손을 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해주신 관객분들 선착순 총 3분에게 인천 독립영화제 굿즈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생각해 주실 동안 제가 먼저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 작품들 시작하게 된 어떤 연출 계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상영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 헤어진 커플이 어떤 걔가 없어진다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른 감독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수학여행의 이윤석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사 한 줄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여중생이었나 여고생이었나 그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그 지원 명단이 그 홈페이지에 이제 실수로 올라가서 그걸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시작으로 조금 더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의 방황과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수학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수학여행이 여중생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감독님 보니까 어떻게 여중생의 감정선을 또 그렇게 잘 이끌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우선 다음으로 울며 여짜오대 감독님 또 연출 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출 계기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정하면 큰 힘이 있고 소통은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저는 왜 소통을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대화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통은 그 내면까지 이해하고 서로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통이 꼭 소리 데시벨이 크다고 계급에 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침묵도 대화가 될 수 있고요. 모든 바디랭귀지나 호흡도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지척에 두고도 되게 림방대롱에 빠지는 그런 조난자들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통 속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정어린 시선으로 서로 타인과 대화를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감독님의 시선이 지서라는 주인공에게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연출계가 생각나셨을까요? 대충 뭔가 그 동성 연인이 헤어졌고 나서 그 연인이 연애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헤어지고 그리고 그 둘에게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강아지라는 존재였을 때 강아지까지 사라져버리면 혹은 그 둘이 함께 했었던 집까지 사라져버리면 그 둘의 어떤 그 역사 뭔가 추억을 누가 알아주지?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 강아지 한 마리와 또 재개발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의 장면이 또 지금 떠오르면서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의 권입세 배우님과 이메리 배우님 정말 그 감정 연기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 분의 어떤 미묘한 관계성과 그런 어떤 감정선을 잘 나타내 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각자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도 같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감독님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저희가 리딩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저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의 영희, 그리고 아재를 다시 만나 그 사이에서의 영희, 그리고 강아지를 찾아야 하는 영희. 이게 이제 좀 눈앞에 있는 당장 상황에 직면한 그 상태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몰입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메리 배우님도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올해 만난 그 연인과 멀어지기가 어렵다기보다 뭔가 그 오래된 추억과 멀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는, 혼동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 기억하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울며 여자어대의 김수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김수현 배우님 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감독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사실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다른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배우님께서 대사 없이 연기를 더 좀 몰입해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배우님께서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이렇게 대사 없이 진행하는 연기가 어렵진 않으셨는지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혜준이라는 캐릭터가요. 원래 착하고 되게 좋은 친구지만 이제 집에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도 이제 조금 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안에 가보를 훔쳐서 달아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랭귀지를 인해 사실 제가 연기를 지금까지 했었을 때는 대본을 주로 받고 말로 하는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작품을 찍으면서도 이제 바디랭귀지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이렇게 제약 없이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데 영화에서 목소리 많이 못 들은 게 또 아쉽네요. 네, 우선 제 질문은 여기서 조금 중단을 하도록 하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슬슬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선 저희 가운데에 계시는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줄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기까지 계속 손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수학여행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엄마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구피를 사오기도 하고 또 막 가난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고 뭐 나름 긍정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이 캐릭터를 좀 가난에 찌든 캐릭터가 아니라 좀 더 밝게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어떤 엄마에 대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라는 캐릭터를 너무 전형적인 지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가난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면 되게 뭔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데 그럼 먼저 생각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다르게 이 엄마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인 선배님이랑도 많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엄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의 인생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나마 하려는 엄마이면 어떨까, 그런 엄마와 지은이 간의 모녀 간의 서사가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 캐릭터를 조금 같이 배우님이랑 함께 구축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 구피를 이제 가져오는 것도 배우님의 아이디어이셨는데 조금 더 어머님이 그런 뭔가 좁은 집에서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꾸민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엄마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그런 지점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리한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맨 끝에 손을 들고 계시는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영화 다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울며 여자어대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목이 약간 익숙한 구절이라서 찾아봤더니 수군가에 한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생각해보니까 작품 내에 여러 요소들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놉시스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 수업 중에 그 노래 가사로 시놉시스 쓰기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 수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스토리였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별주부의 울며 여자오대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용왕과 토끼와 그 자라의 세 명의 그 구도 캐릭터 관계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블랙 코미디스럽기도 하고 판소리 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극처럼 재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성을 좀 차용을 해서 별주부 자라는 지서고 용왕 아버지가 토끼 조만간 혜준이를 찾아와라 해서 간이 자신의 소중한 금고의 그 금이었고 네, 그런 재미있는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수업의 일환이었지만 이야기는 사실상 그냥 드라마, 청소년 드라마, 가족 이런 장르성을 띠는 단편 영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착안을 해서 시작한 이야기가 나름 이렇게 포착하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용궁일보나 뭐 금이 거북이 모양이거나 그런 이스터 에그처럼 재밌는 요소들을 넣었고 그리고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지서와 아버지가 갈등을 크게 벌이는 장면에서 울면서 어른께 여쭤봅니다라는 그런 높임말을 쓰는 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 문장이 또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며 여쭤오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해당 부분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두 배우님께 궁금한 게 내가 했지만 이 장면, 이 연기 좋았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시는 건 아니겠죠? 일단 좋아하는 장면은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둘이 싸우고 노을 지면서 장면이 디졸브 돼가지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되게 좋아하고요. 제 연기를 제가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아직 생각해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 처음에 이제 아재를 만나고 그 집주인 아주머니 봤을 때 제가 눈치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 눈치 보는 거랑 또 술집에서 또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치 보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영희, 계속 눈치 보는 영희.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메리 배우님께서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술집 장면에서 매우 인상 깊게 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 이름이 영희와 아재잖아요. 혹시 감독님께서 영희와 아재로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영희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영희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느낌 같아가지고 아재는 제 친구 약간 닉네임 같은 건데 그냥 뭔가 마음에 들어서 늘 점 찍어뒀거든요. 영화에 써먹으려고. 네, 이제 그래서 다 그 아저씨의 아재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재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 아저씨의 아재를 생각해서 슬쩍 여쭤보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김수현 배우님께서는 또 마음에 드는 연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보면서는 아직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더 노력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두 번째 자리에 관객분께. 네. 그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영희와 아재가 있고 또 엄마 아빠 얘기가 있는데, 엄마 아빠도 이제 뭐 아빠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뭐 헤어져야 되나 어쩌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둘도 이미 헤어진 또 관계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같이 배치시켜 놓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뭔가 사실 그 어떤 대사에 꽂혔던 것 같은데, 그 엄마가 뭐 몇십 년을 아빠랑 살았는데 내가 무섭다 혼자 사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기 무섭다는 게 영희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끝을 어려워하는 거에 뭔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치했었고, 그리고 영희가 뭐 부모님 사이에서든 어디든 기댈 공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더 뭔가 아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시면 저기 마이크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울면 여자어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딸과 아버지 갈등 장면에서 집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포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혜준이가 처음 아버지와 싸울 때도 오프닝에서 비가 잔뜩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집안 안에서 같은 일이 두 번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나누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서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큰 갈등 구조를 이룰 때 혜준이가 처음 가출을 감행한 날 비가 왔던 것과 동일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영화관에 찾아와서 관객분들에게 제가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영화는 시네마틱한 걸 경험하기 위한 그런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내면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외면화하면서 시각화하는 거를 선사하는 게 연출자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네마틱하고 감정을 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좀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먼저 전달 드리고 조금 후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이메리 배우님이 그 음악도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배우와 음악을 이제 대할 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연기할 때와 다르게 이 세계관을 멀리서 빠져나와서 멀리서도 좀 바라보고, 또 뭐 거리 조절을 좀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측면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믿고 그렇게 뭔가 지내는 느낌이었다면, 이 음악으로는 조금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활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음악가 하신 분을 또 알려주셔서
관객분들도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손 들어주신 다른 관객분 계셔서 먼저 질문 받고 조금 후에 다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작품 다 잘 봤고요. 세 작품의 좀 공통점을 느껴봤다면 뭔가 다 주인공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저는 수학여행 이윤석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몇몇 장면들은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장면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 지은이가 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난을 드러나야 할 때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사운드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티가 안 나면 좋은데 티가 나면 한 번에 뭔가 깨지는 듯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많이 이제 믹싱을 하고 이제 믹싱을 제가 같이 했는데 현장에서도 사운드가 좀 고르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점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특정 장면에서 연출 의도로 음량을 줄였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저는 후시를 따로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이어서 최대한 현장 사운드를 살리고 싶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믹싱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연출 의도로 봐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다행인 또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까 또 손들어 주신 관객분이 계셔서요. 저 울며 여자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결말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전에는 이제 막내 아들한테 되게 좀 언어 폭력도 많이 하고 거의 뭐 기대가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가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딸과 아들을 이렇게 딱 이게 조우를 했을 때 보면은 아버지 이제 그 발치에 이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결말을 그 결말이 내포하는 게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그 자기 이제 그 막내 아들을 용서한 것인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거기에 어떤 의도를 담고 연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제일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꼭 잘 대답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캐릭터가 사실은 이렇게 모질더라도 저는 모두를 좀 포용하고 싶은 그런 그 모두를 포용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도 같이 좀 같이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게 금이 땅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담겨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에 그렇게 찾던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자식들한테 항상 향해 있다라는 걸 그 한 컷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자식들을 팔로잉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금 전단지를 계속 찾고 거래소를 계속 찾았던 이유는 아버지 딴에는 그냥 금을 찾으면 최준희를 추적할 수 있겠지라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는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선 소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서로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언어 방식도 다르니까 이런 지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이유와 그 사료가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한 컷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요. 관객분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 한 분 계실까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울며 여자오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영화에서 시대를 2009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009년 과거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에서 항상 지나온 시절이 노스텔지아처럼 되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향수 같은 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라는 시대 배경 자체가 그 당시에 좀 2009년이 특히 좀 투박하기도 하고 투박해도 용서가 되기도 가능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기를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요즘에는 핸드폰 문자 하나로도 사람을 찾기 쉬운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폰, 스마트폰 보급률이 2.0%에 그치던 시절 2009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애매한 시점을 찾다가 그게 2009년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되게 뭐 앞서는 뭐 시민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특히 약간 사랑을 갈구하는 혜준이한테는 핸드폰이 빨리 생길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 복합적인 면에서 2009년을 설정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피처폰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서 다른 관객분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 네 편의 영화가 각자의 문제 속에서 또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처럼 또 빛나는 발걸음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 앞으로 어떤 빛나는 발걸음 해주실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영화를 계속 찍겠죠? 영화 찍고 좀 공부 좀 하고 그런가? 네, 다시 뵐 때는 기억력이 더 좋은 모습이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극장과 더 많은 곳으로 또 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연출하고 연기한 영화 얼마 전에 완성해가지고 그 영화로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우로서도 음악가로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네, 또 이렇게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장편도 준비하고 단편도 하나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제가 인천에 산 지가 대략 26년이 됐고 영화를 한 지가 대략 10년이 됐는데 그때 동안 인천 독립영화제를 지금 오늘 처음 와보게 됐어요. 인천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인천 독립영화제에서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관객들과 대화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장편 시나리오를 지금 멘토링 과정에서 쓰고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일이 참 가시밭길이고 고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영화를 감상해주신 관객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작은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은 진정성이 담기고 영화도 곧 그
금방 극장에도 빛나는 이런 발걸음이 또 모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인천 토박이로서 이 인천 독립영화제에 초청해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노고를 보여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예술 쪽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며 이제 지금보다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양주일 감독님께 박수를 안 보내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감독님, 배우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